네, 오늘 장 탑10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지수는 빨간데 사실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 파란불 켠 종목 정말 많을 겁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질문 좀 드려보고요. 이제 12월에 첫 거래일이니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최근 5년 들어서의 12월 달 코스피 수익률을 보시면 5번 중에 4번은 올랐거든요. 딱 2022년 재작년 제외하고는. 올해는 방향이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못 갈 거다, 산타랠리 어려울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12월 달에도 잠잠할 거라면 사실 주식에서 지금은 정말 손을 떼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장인데 대표님은 12월 달에 지수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지지부진할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시총 상위 코스피 코스닥 상위 섹터를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힘을 너무 못 내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데이터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칩스법 뭐 안 좋아진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 받을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상방이 조금 제한적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별로 잘 못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이 횡보하는 구간이 언제까지 갈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연말 연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세게 들어오는 것 같다가도 또 빠지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섹터 자체를 움직여줄 수 있는 힘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언제 꺾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트럼프 2기가 확실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응책과 뭐 해결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이라면 내년 1월 20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 계속된다. 그럼 반등도 그때인가요? 반등도 이제 돼봐야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드를 피하는 게 되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이 제법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향을 받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사실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예 반대되는 섹터 뭐 있을까라는 것들도 네. 저는 안전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가장 큰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강할 때는 시장이 한 번 더 수익률을 온전하게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이 테마는요. 손바뀜이 굉장히 빠른 경향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박으로 타면 오케이인데 엇박으로 타기 시작하면 수익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연말 연시에 그냥 주식창 잠깐 닫아두시고 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던가 아니면 안전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꼭 수혜주가 아니어도 구조적으로 수혜받는 섹터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섹터들 사놓고 그냥 닫아두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대외적인 그런 트럼프라든지 대외적인 리스크는 거의 다 시장에 반영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많은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횡보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더 빠진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더 세게 나온 것들을 얘기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거의 인선 대부분 끝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인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선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강력하게 그쪽에 대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건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시차도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정책을 할지도 내용은 내년 돼봐야 알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당분간은 횡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일정 부분 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거를 흐름으로 추세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인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네이버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카카오도 지난 거래일에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장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사실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잘 가죠, 성장주가. 뭐 개인 투자자도 이런 흐름을 같이 따라가야 됩니까? 우선 왜 가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이꼬르 성장주여서 잘 가는 걸까? 아니면 낙폭과대?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흐름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게 거의 2, 3년 동안은 엔비디아의 GPU 사다가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움직임의 일환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는 거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저는 후자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금 이동. 맞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로 수익화시키느냐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급을 조금 땡기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는지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물음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늦었어요.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서 AI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은 잠깐의 수급이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 AI 관련해서 AI 비서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AI 비서가 또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요, 근로자들이 어찌됐건 뭐 많이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저는 사무직들도 상당히 저는 타격을 네. 받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많은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누가 대체를 할 거냐? AI가 어찌됐건 대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일반인들도 이런 얘기들은 나오더라고요. 뭐 앞으로 4년 안에 대부분의 업무, 내 일반적인 개인들의 업무에서 15% 정도는 AI 비서가 또 담당할 거다. 근데 네. 사실 AI 사업 같은 부분은 네이버가 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카카오가 뭐 AI 사업 뭐 지금 모멘텀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왜 오르죠?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한다라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여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보여주고 이게 실적으로 찍혀야 되는데 저는 이건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를 들면 좋다라고 하면 여기서 수급이 좀만 들어와도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이틀 정도 조금 더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로 옮겨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급의 힘 자체가 네.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는 좀 저는 위험하다?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차트 보시면은 저점에서 지금 살짝 횡보하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조금 더 사실은 조금 더 빠져줘야 개인들이 들어가기 좋은 위치지 지금 들어가기에는 저는 조금 네. 늦은 감이 있지 네.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좀 피난처가 될 만한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참 고르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쉬어라 네. 뭐라는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 저희가 마냥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어찌됐건 트럼프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전쟁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나와요. 휴전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이제 휴전 얘기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은 어찌됐건 그거에 대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휴전 전에 땅을 좀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랑 어찌됐건 잠깐 휴전을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잠깐 쉬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휴전으로 넘어가는 거냐? 이거 쉽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 대립이 아마 더 세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최근에 중국 부양책 관련된 거 저는 템포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네 어느 정도 나오는 거 봐서 우리도 대응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결론은 나중에는 완력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이슈가 그쪽에 또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하면 요즘에는 우주가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행보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당선되고 나서 항상 머스크랑 같이 다닙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도 같이 있었던데요? 맞습니다. 네. 계속 같이 다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많이 쏘는 거랑 위성에 대한 것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묶어 다니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조금 움직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구색을 맞춰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AI에 대한 기술력이 조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어찌됐건 AI에 대한 기술력은 저는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봐요. 두 번째가 제도인데 레벨 3부터는 사실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벨 1, 2까지는 운전자가 책임을 묻는 거지만 3부터는 자동차 자체에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화가 안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내년에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원래 레벨 3가 올해부터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기는 했어요. 근데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내놓은 거 마냥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거든요. 내년에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완전 자율주행 이따 얘기할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이따 더 지금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네, 그러면 이제 네. 조금 더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네. 하면 전력 인프라는 사실은 전력 설비. 네,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네. 저는 의외로 2차 전지도 지금 저점은 대부분 디딘 것 같아요. 의외로 섹터가 많네요. 네, 의외로 네. 볼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뭐 트럼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보다는 알겠습니다. 각 섹터가 가지고 있는 펜더멘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피난처로 이제 거론된 섹터가 많았는데요. 저희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반도체도 지금 좀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기관을 사는데 외국인은 판다. 보통 이 기관의 수급은 이제 단기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외국인의 장기이기 네. 때문에 장기 수급은 다 나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반도체 근데 수출 제품도 좋았어요. 11월에 또 역대 최고다 이렇게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가 AI나 반도체 ETF에서 아예 또 빠졌다. 아유, 그리고 얘기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의 있습니다. 굴욕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 삼성전자를 탓하는 게 맞죠. 그래요?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HBM 퀄 테스트 얘기가 나온 게 올해 초반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더 괜찮아지는 뉴스는 있습니다. 통과는 할 거다. 근데 SK 하이닉스의 계약 조건과 삼성전자의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수익성에서는요, 의외로 SK 하이닉스만큼 마진율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3E 12단이 어찌됐건 이제 올 4분기부터 판매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요, HBM4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기술력을 보여주느냐에 네. 따라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등과 ETF에 빠졌다는 굴욕 자체를 조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건요, 뭐 심플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뒤처졌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생겼다. 그 다음에 둘 다한테 피해는 어찌됐건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할 건데 그럼 미국 기업들한테 많이 손가락 얹어줄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참 반도체가 칩스법에 대한 게 또 악영향을 또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칩스법에 대해서 지금 수혜받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아직 서명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가이드가 조금 빨리 나와줘야 시장에서 모든 불안 요소가 조금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 부진한 실적을 이끄는 게 또 모바일 쪽이거든요.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서 계속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요. 누구한테? 화웨이한테. 근데 애플까지도 로열티 그렇게 충성 고객 많은 네. 애플이 또 폴더블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삼성전자 쪽 사실 핸드폰까지 이렇게 좀 부진한다면 정말 뭐 주주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심이 너무 깊어지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됩니까? 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은 폴더블 쓰거든요. 네. 옆으로 이렇게. 네, 옆으로 접는 거. 네, 근데 삼성전자가 괜찮기는 해요.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살짝 부담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하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폴더블이 많이 라인업들이 추가가 됐죠. 가장 큰 경쟁력은요, 가격이라고 봐요. 그럼 가격인데 왜 중국 거를 조금 더 하느냐?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경기가 어렵다라는 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럼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폰으로 바꾸고는 싶은데 완전 하이엔드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가성비로 갈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중간 이상은 다 가성비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하이엔드에서는 또 이제 밀리는 게 애플에서 접는 거 나오면 삼성전자 또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려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현재 근데 삼성전자 주가에서 지금 뭐 핸드폰 판매량이 조금 별로 안 좋아라는 것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되려 중국 핸드폰이 치고 오는 것보다는 중국의 레거시 쪽이 치고 오다 보니까 최근에 디램이랑 낸드 쪽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어서 그쪽의 영향을 사실은 조금 더 받는 것 같고요. 또 네. 이제 이걸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핸드폰 관련주들이 최근에 힘을 너무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럼 맞아요. 얘네들이 언제 살아날까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야, 이거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데이터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시차 좀 걸릴 것 같아요. 어찌됐건 신제품 나올 때만 조금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아이폰 관련된 것도 LG이노텍 같은 경우 원래 연말쯤 넘어가면 탄력받거든요. 예, 판매량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연말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핸드폰 고가 IT 제품들, 고가 제품들 소비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엔 그쪽도 안 움직여요. 예,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작고 이 작은 수급이 여러 갈래로 퍼지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하게 가는 산업군보다는 테마성으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어서 뭐 개인들 투자하기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 꾸준하게 또 리뷰해 드릴게요. 2차 전지 또 질문 드리자면 외인 기관 순매수 리스트에 늘 한두 종목씩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머스크 트레이드 안에서 이제 전기차가 있긴 한데 사실 테슬라만 잘 가지 뭐 국내 종목들은 뭐 그렇게 막 이제 테마 움직임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수급 플레이 빠지면 담고 오르면 팔고 이렇게 그냥 단기로 보는 게 맞아요. 2차 전지. 저는 반대로 이제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 했잖아요. 저는 2차 전지는 조금 중기 이상으로 이제는 조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저점 구간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사실은 캐즘 구간을 언제 회복하느냐였잖아요. 네. 근데 이 캐즘 구간을 회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건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분명히 걸려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앞에서 자율주행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이 조금 더 레벨 3, 레벨 4에 근접한 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전기차를 고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매해야 되는 욕구가 조금 더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조금 살아난다고 해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살아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ESS 관련된 시장들이 조금 전망치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ESS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사실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었어요. 저가용 LFP ESS 배터리에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2차 전지에서도 ESS 관련 수주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2차 전지 키워드는 저는 자율주행과 ESS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회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저는 의외로 2차 전지는 빠질 때마다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LG 엔솔이 대장인가요? 저는 삼성 짧게. SDI가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네, 의외로 ESS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LG엔솔은 맞아요. 10%고요. SDI가 20%입니다. 맞아요. 그 최근에 파나소닉 실적 방어된 것도 다 배터리가 아니라 맞아요. ESS가 방어해 준 것이고 네네네. LG 엔솔과 테슬라도 ESS 사업 부문 지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2차 전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길건우 대표와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